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47강 주제인 조선시대 궁궐 및 문화유산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아마 50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만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따라오시기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이 조선시대 궁궐 및 문화유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궁궐 파트는 저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권장 범위에서는 현대사 강의까지 수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드리면 알겠지만 이 궁궐 파트가 넓게는 현대사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 이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좀 그 점을 미리 감안해 두시고 좀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지용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강 주제 조선시대 궁궐 및 문화산입니다. 당연히 시기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문화산이니까 조선시대 전반에 걸치는데, 더 넓게 보면은 현대사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궁궐이라는 게 뭐 그냥 건축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궁궐 내 여러 가지의 그런 부속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속 건물에서 뭔가 특정 역사적 사실이 현대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범위에 비해서 조금 미리 현대사 강의까지 보시고 수강하셔야 이번에 다루는 강의 내용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지금 강의 끄시고 현대사까지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유형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걸 뭐 버린다고 해가지고 1급을 못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엔 만점용 유형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그래서 실제로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제가 총 100강에 다룬 강의 중에서 이게 거의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근현대사 수강하신 다음 이 강의를 그래도 좀 들으시는 게 이해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빈출도의 경우에는 이 문화유산 파트까지 포함되면은 한 3, 4회 정도에 한 번 나와요. 이 궁궐만 보면은 한 4, 5회 한 번 정도인데, 이게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범위 잡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궁궐 유형 너무 어렵다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수강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그만큼 진짜 어렵다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면은 첫 번째, 조선시대 궁궐 내 부속 건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궁궐을 배울 건데, 그 궁궐 내 다양한 부속 건물이 힌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속 건물이 이건 뭐 더 경복궁에 있지, 이거 창덕궁에 있지, 이런 걸 아셔야 일단 어느 궁궐을 냈는지 문제를 유추할 수 있고, 두 번째, 조선시대 궁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는 게 심화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복궁 내 근정전 있으니까 근정전이면 그냥 경복궁 고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그냥 궁궐의 이름이 나오는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그 궁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선지로 구성돼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해풍사님, 그럼 혹시 그 각 부속 건물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발생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반적인 유형에서는 그걸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개별적인 유형 숫자면은 뭐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사건과 이걸 힌트를 연기해서 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조선시대 문화사는 뭐 특징과 의의만 구별하면 돼가지고 뭐 이거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 이 궁궐 유형은 조금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공부하셔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좀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를 보면은 문제에서는 특정 궁궐의 부속 건물 아니면 특정 그 궁궐의 의의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를 힌트로 주고, 정답에서는 그 궁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정답 키워드 제시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까지 이거 연계해서 외워야 되다 보니까 다른 범위에 비하면 사실상 이거 통합사 유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정 부속 건물의 역사적 사실은 그래서 근현대사 유형의 키워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마지막에 기출문제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선시대 문화사의 경우 자주 출제된 사례가 주로 정답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기출부문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문화유산 또 줄 건데, 일단은 예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뭐 그린 유형처럼 이것도 일단 나올 만한 것부터 확실하게 공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의 궁궐의 구성 및 핵심 키워드 다룰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도 흔히 들어봤을 만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의 경우에 복궐이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럼 좀 왕실 이런 걸 기준했을 때 그 궁궐의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북쪽, 동쪽, 서쪽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위치의 기준에 따라서 경복궁은 북쪽에 있어가지고 북궐이다 이렇게도 불렀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속 건물이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름 다 외우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이름 외워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한 15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용 못 공략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암기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복궁 경우에는 일단 이 경복궁은 일단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 때 한양을 천도하면서 처음 만든 궁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처음 만든 궁궐이니까 그 자음의 첫 글자인 기역으로 암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궁궐이니까 처음에 시작인 기역. 그래서 강령전, 경회루, 근정전 이런 식으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런 부속 건물이 많으면 일단은 경복궁이다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키워드는 조금 이렇게 보면은 경회루의 경우에는 좀 연회 장소 활용됐었고, 근정전의 경우에는 정도전이 활동한 시기에 창고나 대표적인 건축물, 그래서 이런 걸 외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근정전의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조선의 극초기, 이 조선의 뭐 태조 시기 이거를 가리키기 위한 힌트로도 활용됩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강령전이란 거는 좀 오래 살라, 그리고 근정전이란 거는 열심히 그 정무에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 담은 거거든요. 이게 다 정도전 지은 건데, 그래서 초반에 그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런 이름 하나에도 왕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 같은 걸 많이 담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이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이거는 1915년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다룰 키워드인데, 이 조선물산 공진회란 거는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된 장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개항기 시기쯤에 다룰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인데, 이 을미사변 사건은 경복궁 건천궁에서 발생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의해서 이 조선총독부가 거의 이 경복궁 앞에 이렇게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현대사의 김영삼 정부 시기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사 키워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너무 외우지는 마세요. 어차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외운다고 여러분들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물론 알아두면 풀이에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이거 외울 시간에 제 기준에 다른 거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 줄로 친 거는 이 특정 부속 건물은 역사적 사실 키워드 유형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을 친 거는 앞서 제가 이렇게 다룬 키워드 어떤 거를 이런 거 역사적 다룰 수 있었지? 아, 경회루는 연회 장소, 건천궁은 의미사변이 발생한 장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복습하라고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빨간 줄 친 거 뭐였지? 아, 연회 장소구나. 건천궁, 아 이거 의미사변이 발생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구나,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의 경우에는 제가 뭐 당시 정도전이 열심히 그 정무에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근정전이라 했었고, 향원정이란 건 약간 좀 이래서 이름에서 뭔가 정자 들어간 것,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정원 느낌 들면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꾸민 느낌의 그런 부속 건물이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덕수궁.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게 광해군 시기에 붙었던 이름인데, 이 경운궁이라는 게 나중에 그 우리가 나중에 그 개항기 시기쯤에 가면은 이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라 해가지고, 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제 고종이 은퇴하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즉위할 쯤에 이 고종이 여생을 보내는 곳이 덕수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경운궁을 이 고종이 남은 여생을 보내는 곳이니까, 여기서 오래 장수하세요, 이 숫자가 장수할 때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오래 장수하라는 의미에서 덕수궁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경운궁이라 나올 수도 있고 덕수궁이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외워도 좋은 키워드가 이 을사늑약 체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상해서 이 을사늑약이란 거는 나중에 개항기 시기쯤 배울 건데, 나중에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통감부란 일종의 좀 간섭하기 위한 기구 같은 걸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만든 거니까,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일본에게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자, 그래서 죄송, 이 죄송을 따가지고 죄송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 보면 지읒 시읒 지읒 시읒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진짜 다 못 외우겠으면은 차라리 이름, 기억 아니면 뭐 지읒, 시읒 이런 식으로라도 따서 외우셔야 그나마 조금 외우기 쉬울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읒, 시읒, 덕수궁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덕수궁이 솔직히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그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키워드는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덕수궁 서거당, 이 서거당은 인목 대비가 유폐된 장소로서 이 덕수궁 서거당의 경우에는 그 광해군 유형과 연계될 확률이 높고, 이 덕수궁 석조전의 경우에는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장소인데, 이 미소공동위원회인 건 나중에 우리가 그 현대사에서 이제 일제감정기 시기 이후에 광복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소련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국가가 모여가지고 당시 뭔가 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그 회의 이후에 조금 더 세부 사항 같은 걸 어떻게 결정할까, 이 미국과 소련이 이 덕수궁 석조전에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걸 진행한 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정관원이라 해가지고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인데, 일단 제가 우선순위에 나눠드리면은 일단 이 석조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조건 석조전부터 외우세요. 그 다음이 중명전이고, 서거당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사실로는 이 고종이 아과파천 이후에 황궁했고, 이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름대로의 좀 당시의 그런 개혁을 위한 그런 새로운 국가를 선포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아직 조선시대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개항기 시기랑 일제감정기 시기 그때쯤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이 현대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서거당. 제가 서거당 뭐라 했어요? 서거당은 인목대비, 그러니까 광해군의 새 엄마가 유폐된 곳. 석조전은 현대사에서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 정관원은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 그리고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덕수궁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느꼈지만 덕수궁이 뭔가 외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 덕수궁은 일단 외국과 뭔가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으면 일단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창덕궁인데, 창덕궁은 다른 궁궐과 달리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흔히 경복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창덕궁이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냐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 그럼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고 더욱 유명해지겠죠. 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 그러면 그 가치가 떡상해. 가치가 떡상하면 돈이 엄청나겠죠. 그럼 돈이 모여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돈을 따지는 거, 돈.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처럼 코인이 떡상해. 그런 거니까 돈이 되네. 돈이 되니까 나는 부자가 되겠네. 돈이 돼가지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함을 외운 거, 돈. 와, 세계문화산 떡상했네. 돈이 되겠다. 돈이 되겠다. 나 부자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함과 부용정, 그리고 돈이 돼가지고 부자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돈이 돼서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거는 디귿, 이응, 비읍 이거를 좀 초성을 따세요. 대신 아까 강조한 이 주암루만 덕수궁이랑 잘 구별해서, 제가 덕수궁의 경우에 지읒, 시읒 강조했었는데 이 창덕궁의 주암루만 여러분들이 조금 예외적으로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덕궁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다룰 만한 역사도 사실은 이 주암루밖에 없는데, 이 주암루는 정조시기에 그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 위치했었고, 이 규장각에서는 당시에 그럼 관리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를 제가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예외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관련 역사 사실로는 일단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했고,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고, 그리고 태종 시기에 건립된 이궁이란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다룰 건데, 그때 일제감정기 시기에 한 3번 정도의 운동이 있거든요. 뭐 3.1운동, 60만 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두 번째 운동인 60만 세 운동 당시에 순종의 장래 행렬이 출발해가지고 당시에 그 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고종이 사망할 때 아니면 순종이 사망할 때 이때 발생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순종, 그 다른 말로 하면 융희 황제가 사망했을 때 그 당시에 만세 운동의 첫 시작 지역이 여기 창덕궁의 그 도남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창덕궁 도남원이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이 도남원. 제가 도남원의 경우에는 방금 뭐라 했어요? 도남원의 경우에는 그 60만 세 운동의 시작 지역, 이렇게 외우라 했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면 좋은 게 추가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 주암루라던가
이 부용정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창덕궁이 유일하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세계 문화 등재된 이유가 이 창덕궁의 경우에는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어우러진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궁궐에 비해서 실제로 뭔가 그런 자연의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게 창덕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뭔가 되게 뭐 숲을 많고 뭔가 숲 많고 나무 많고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 관련된 게 유독 눈에 보이면은 창덕궁을 의심해 보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비교적 술제율이 낮은 조선시대 궁궐도 다뤄보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창경궁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창경궁의 경우는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렸는데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서궐은 경희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북궐, 경복궁, 그 다음에 동궐의 경우에는 창경궁, 그리고 창덕궁, 그리고 서궐은 경희궁. 해풍선이 만약에 동궐이 힌트로 나왔으면은 창경궁, 창덕궁 둘 다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그럼 다른 힌트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강조한 뭐 창덕궁 경우에는 뭐 돈 제가 돈을 외웠죠. 또 돈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도나문 아니면 부용정 이런 게 힌트로 더 나올 거니까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힌트 하나밖에 안 주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힌트 두세 개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창경궁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창경원이라 해가지고 이게 동물원이나 식물원 동시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왕실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놀이터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창경원을 격화시켰는데 나중에 지금 복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원실이 식물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던 동물원은 지금 뭐 지금 서울대공원 거기 보냈고, 식물원도 원래는 한 3개 정도 있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만 남겨놓은 게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궁궐을 갔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식물원 같은 게 있으면은 창경궁이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주 출제되는 조선시대 문화산 다룰 건데, 앞서 다룬 궁궐에 비하면 훨씬 쉬우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묘입니다. 종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으면 하는데 이 종묘도 세계 문화산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유교 의례를 보여준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좀 가치가 있고, 역대 왕과 왕비, 왕마도 있는데 왕비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는데 이 신주라는 거는 일종의 그런 나무패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나무패에다가 여기다가 뭐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걸 적어놓은 일종의 나무패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과 왕비의 이런 거는 그만큼 더 의의가 깊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 위패를 신주를 모셔놓고 이 신주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기둥 이렇게 하나씩 잘라가지고 여기 맨 왼쪽에는 뭐 이성계, 여기는 뭐 정종, 그다음 이방원, 세종, 뭐 문종, 단종, 세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사랑 관련된 그런 거여서 이성계가 왕실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한 거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당시 이 조선시대에는 이런 유교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사 문화에서도 이런 우수한 전통을 유지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거 당시 그런 의례 같은 걸 지금 재현하는 종묘 제략이 아직도 지금 이렇게 재현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직단입니다. 사직단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종묘 사직이 무너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진짜 농사를 잘하는 것을 되게 중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사 잘 해달라고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달라는 게 사직단인데, 심화편의 경우에 이것까지 외우세요. 선농단이라 있는데 이 선농단이란 거는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직단은 땅과 곡식, 선농단은 신농과 후직인데, 이거는 누구냐면은 중국의 고대 약간 농사랑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사직단 땅과 곡식, 그리고 선농단은 신농과 후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사직단과 선농단이 굳이 따지면은 키워드가 겹쳐요. 뭐 사직단에서도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했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되게 사실 이 두 경계를 나누는 게 너무 애매하지만 일단은 기출에서는 일단 신농과 후직은 선농단으로 냈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을 근거했을 때는 이렇게 냈으니까 그냥 애매할 때는 그냥 기출에서 낸 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조금 따라가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수원화성인데, 수원화성의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수원화성은 기본적으로 정도식에 건립했고 이 화성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화성의 한 모습인데 이 화성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이만큼 많은 벽돌을 쌓아야 되니까 이 거중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드르는 일종의 도르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화성을 축조했는데 이 거중기는 제가 저번에도 정약용이 만든 거라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실학파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는 이 정도식의 국왕 호위 부대인 장용영이 서울에도 있었고 여기 있는 수원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게 있는데 이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거는 이 화성을 어떻게 얻었는지 약간 좀 그런 세부적인 그런 과정 같은 거 뭐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적어놓은 일종의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신돈이라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공신돈이란 건 뭐냐면 지금 성벽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뭔가 뻥뻥뻥 구멍 뚫렸죠. 여기 이 뻥뻥뻥 구멍 뚫린 데다 이게 총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펑펑 쏠 수 있는 일종의 요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총 같은 거 해놓고서 이렇게 사람 쏠 수 있는 일종의 높은 이 수원화성만의 독특한 요새가 바로 공신돈이라 예전에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관왕묘입니다. 동관왕묘란 거는 관우를 모신 사당이에요. 해풍선님, 지금 우리나라 역사 배웠는데 왜 갑자기 관우가 나오나요? 그래서 삼국지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뭐냐면 이 관우가 우리나라 역사에 조금 전래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임진왜란 시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원해주기 위해서 명나라 왔잖아요. 이 명나라 장수 중에서 약간 좀 이렇게 관우를 좀 모시는 인물도 있었는데 당시 좀 이런 걸 전파가 나가지고 당시 관우가 우리 생각하면 되게 세고 약간 멋있고 훌륭한 그런 장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관우처럼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게 조금 그런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 담아가지고 조금 관우 신앙이 조금 유행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 관우 신앙이 조금 나중엔 그런 돈을 많이 불어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새로운 사상으로서 조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전쟁의 영웅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조금 돈을 상징하는 그런 장수로서 조금 많이 변모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집 가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장수 아니라 실제로 중국집을 가보면은 이 관우를 모신 인형 같은 거를 모신 게 있는데 그 실제로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그거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그런 의미로서 모셔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동묘역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동묘가 그 동관암묘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산다면 좀 이런 역사도 사실을 한 번 정도는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이 좀 많았었는데 관련된 기출로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핵fun사님 벌써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는데 솔직히 심화편은 이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전 기출도 그랬지만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심화편은 원래 이 기출에서 선지를 그래서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조금 쉽게 암기를 시켜드리려고 일단은 문제 키워드라도 확실하게 잡아드리려고 그 암기법을 제시드린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뭐 군자가 만년통으로 큰 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복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모르더라도 제가 경복궁은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기억도 알죠? 기억 관련된 거 많으면 제가 경복궁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우란 거 이렇게. 자, 1번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황궁한 곳은 제가 덕수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태조 때 한양어 천도함 성공됐다. 제가 거기서 처음 만든 궁궐이 이거였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3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제가 1915년에 일종의 박람회 열었다 했습니다. 맞고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 제가 이거는 여기는 경복궁 건청궁과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맞고요. 5번 일제의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진 거는 제가 맞죠? 이거 일제감정기 시기에 나름대로 왕실을 격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를 김영삼 정부 시기에 철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우측 문제. 우측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강조한 키워드에서 일제 강압 속에 을사늑약에 체결됐기 때문에 야 이거 체결한 니네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래서 죄송 그거 따르죠. 죄송 그럼 덕수궁이죠. 자, 1번 고종이 아가파천 이후의 황궁 이거 적었죠? 맞고 2번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석조정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맞고요. 자, 강압 속에 을사늑약 체결 중명정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맞고요. 4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는 제가 방금 이거는 경복궁 건청궁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궁궐 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은 여기 있는 정관원이랑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 문제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 나무 같은 거 뭔가 이런 게 많이 어우러진 거는 이 건축물이 강조했었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유산 등재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역대 왕들 가장 많이 머물렀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이 되니까
돈이 돼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부자. 돈이 된다. 부자. 이건 뭐였어요? 창덕궁이죠? 자, 1번. 도성내 서쪽에 있어 서걸로 불렸다. 이거는 경희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틀렸고요.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는 이건 덕수궁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 설치된 거. 제가 이거 주암루랑 관련된 키워드를 했습니다. 주암루 내 위치. 정답 3번이고요. 4번. 조선물산 공지의 개최 장소로 이용된 거는 이거는 경복궁이니까 안 맞고요. 5번.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포된 장소는 이건 덕수궁 서거당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 그나마 쉬운 유형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화표에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기본표 기초 가져왔는데 그래서 사실 기본표는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라던가 이런 거 설치했다. 그럼 보고서 사실 기본표는 이렇게 보고서 이게 창경궁인 거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심화표는 문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런 문제 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제가 궁궐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거 마지막에 공략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현대사까지 수강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틀린다고 1급 못 받진 않으니까 좀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가장 마지막에 대비하기 위한 유형으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화유산 파트도 한번 풀이해보죠. 요거는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거는 제가 종묘라 했습니다. 틀렸고 2번 초기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인 건 이거는 동가랑묘죠? 안 맞고 3번 흥선대원군 시기 집권한 시기 혁파된 거는 문묘가 아니라 서원입니다. 저번 설명드렸었죠? 틀렸고 4번 대성전과 명륜당 중심으로 구성된 거는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성균관과 향교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자 5번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했다.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사직단, 선농단 구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볼 건데 이거 내용은 제가 만약에 궁궐 유형 키워드가 현대사, 그러니까 근현대사에서 응용되면은 어떻게 응용되는지 좀 보여드리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현대사랑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만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은 현대사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해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지금 끄시고 내가 그래도 현대사까지 있었다. 그때부터 들으세요. 지금 설명 들으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현대사 강의 지금 수강하셨다는 가정 하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결정한 조선에 관한 문제 의거에서 구성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했다. 자,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덕수궁 석조전 관련된 거는 미소공동위원회라 했습니다. 그럼 찾아보죠. 1번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모순인 게 소련인데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5.16 혁명 공약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박정희가 그 장면내각 시기에 그 5.16 군사정변 일으킨 다음에 나름대로 당시 정치인들이 너무 일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개편하겠다. 나름대로 공약을 발표한 거고 2번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 통폐한 거는 이거는 언론기본법과 관련된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틀렸고 3번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선출권에 행사된 거는 이거는 유신헌법이랑 관련된 내용이어서 굳이 따지면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내용이죠. 안 맞고요. 자 4번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거는 이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5번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 단체의 범위를 두고 논쟁한 게 이 미소공동위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이렇게 대통령 업적 유형의 힌트로도 언급될 수 있는데 지금 잘 보면은 자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가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고 자 대통령은 50주년 광복절 경축사 자 보면은 광복절은 1945년이에요. 그럼 50주년이면은 1995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거 꼼수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어차피 88년 이후에는 계속 5년 단임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88년에 일단 이때부터 노태우니까 노태우 당선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뭐 93, 98, 03 이런 식으로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제가 임기가 시작한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런 꼼수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럼 1995년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 철거 시작한 시점은 김영삼 정부니까 관련된 거 풀어보죠. 1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제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대표적인 그런 경제적 성과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선지인데 이거는 일단 노무현 정부 시기로 일단 외우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시기냐 노무현 정부 시기냐 되게 걸치는데 일단 대체로의 시험에서 일단 노무현 정부를 내다 보니까 일단 노무현 정부를 외우세요. 3번 양성평등의 실현 위해 호주제 폐지된 거 역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때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틀렸고 4번 5년 단위 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된 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게 통과되고 이걸 바탕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거니까 시기 헷갈리면 안 되고 5번 굴욕적인 대외외교 반대하는 6.3 시위가 발생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많이 따라오시기 벅차셨을 텐데 이것으로 4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47강 강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음 48강 기록유산 강의도 많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 두 강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따라와 주시길 조금 응원 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